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가 매수에서 체크하면은 좋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가 매수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항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상승에 있어서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침에 올릴 때 저항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대가 있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슈 체크입니다. 자,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어떤 주식이 올라야 돼요. 자, 오른다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종목을 사람들이 올랐을 때 사줄 만한 이슈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뭐, 지금 보시는 우리 기술 같은 것도 원전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올랐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 체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개인 매수세인데, 자, 개인 매수세가 있는 건 좋아요. 이슈가 있고 올랐을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인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초부터 너무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오늘 아침부터 매수하려고 다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은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인지도 꼭 체크를 하고 시가 매수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가 매수를 한다면 그냥 시가에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시가 갭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왜 좋냐면은 시가 갭이라는 거는 결국에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반드시 세력이나 아니면 이제 뭐 개인 매수세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몰려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 특정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에서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매수에서는 이런 시가 갭을 꼭 잘 활용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뭐 네 번째 다섯 가지 뭐 더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다 다루긴 어려우니까 오늘 세 가지를 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기술을 보면은 자, 우리 기술은 제가 여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1월 한 중순에 말에 나오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급락이 나오고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시가가 16%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에서는 이런 자리겠죠. 자, 여기에서 시가가 16%가 뜨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가 매수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여기에 막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물대를 고려를 안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주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막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물렸던 분들이 본전에 오면 이게 던지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도 처리를 해주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매물대를 만났을 때는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야 되는 경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떴을 때 앞에 매물대가 있는 종목은 일단은 한 번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2월 4일 날에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또 거래가 일어났고 또 내리면서 또 매물이 쌓이겠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또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시가를 띄웁니다. 한 4.25% 정도 띄어요. 자, 그럼 4일 날도 보면은 보세요. 시가를 띄우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자, 이 거래량이 물론 바로 돌파를 가는 거래량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에 단기적으로 어쨌든 또 매물이 쌓여 있겠죠. 여기 지금 한 만원 정도, 네, 만 원 딱 가격대에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가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또 추격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그런 추격 매수되는 물량과 그다음에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들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처리를 하고 이렇게 올리는 케이스였던 걸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러한 저항대들, 결국에 지금 가장 거래량이 큰 이 저항대들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매매를 할 때 이런 구간들이 제대로 처리가 됐나? 뭐 여기서는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해도 괜찮은데 여기가 문제예요. 항상 이런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항대가 처리가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데즈 컴바인도 보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얘도 저항대입니다.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이 하단 구간에서 보진 않잖아요. 얘를 이 하단에서는 특별히 볼 이유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2월 6일 날에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했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앞에 가장 큰 매물대가 이렇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이거를 갑자기 돌파할 수도 있고 뭐 장대 양봉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근데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때 걸리는 부분 항상 좀 치우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한가 다음날에 아침에 매매할 때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거죠. 개인 매수세. 아침에 상한가 다음날에는 다 달려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달려붙는데 매물대까지 있어.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매매를 하기가. 그래서 보통 이런 다음날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쨌든 지금 4,3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건데 얘 입장에서도 그걸 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죠.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또 여기서 또 추격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 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추격하는 자리는 절대로 매수하는 게 아니죠. 뭐 그냥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매수한 게 아니라면은 이런 자리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거를 또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들어온 사람들의 물량을 걷어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도 처리해주고 상한가 다음 날에 달려드는 개인 매수세도 처리해주고 그렇다고 이슈가 없는 건 또 아니죠. 최근에 대북 관련해서 이제 여러 코멘트들이 좀 오갔으니까 재료는 계속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보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 갭을 띄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주포가 작동을 한 겁니다. 이제 이제는 올려도 되겠다. 여기도 이제 시가를 띄우고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저항 때도 체크가 다 됐고 그리고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 매수세 상한가 이후부터 들어오는 개인 매수세들 이런 추격 매수세들 이미 다 제거를 다 했죠. 그 다음에 올리는 이런 시가들이 의미가 훨씬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력주라는 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가치 종목도 물론 하시겠지만 세력주를 주력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주의 원리는 당연히 개인들에게 수익을 안 주면서 세력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올리기 전에는 개인들의 그 매수세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가 매수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스피어도 마찬가지야.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거의 신고가 가격이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매물대니까 자, 여기서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다음 날에 뭐 여 앞에 신고가 매물대가 22,000원에 더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옛날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고점이 여기잖아요. 18,400원 정도. 네,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일단 저항대 부근이에요. 저항대를 처음 뭐 뚫어놓기는 했지만 처음 만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있습니까? 스페이스 X 당장 없어지지 않을 재료가 있잖아요. 유효합니다, 재료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매수세요. 자, 이 상한가 다음 날에 마찬가지로 해도 코데즈 컴바인처럼 개인 매수세가 아침에 얼마나 몰리겠습니까?
그죠? 몰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1월 5일 날 분봉 보시면은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뭔가 그죠? 뭔가 막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고 막 그런 건 또 아니죠. 또 이런데 막 돌파 가니까 얘네들 또 추격 들어와요, 사람들이. 네, 추격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파동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며칠 또 지나죠. 또 지나다가 이날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러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를 또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나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볼 수도 있어요. 네, 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났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샀어. 또는 뭐 여기서 샀어요. 자, 그리고 이걸 만들어 냈습니다. 세력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35억 정도 1분에 짠 터지죠. 이게 세력이 힘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연속적인 힘을 지금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서 수익 실현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얘의 의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 친구의 의도는 뭐였죠? 이 구간에 추격하는 애들을 가둬내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개인들이 매수세가 강할 때 많이 나와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돌파, 또 상한가 부근에서 또 여기서 이제 박스권 돌파가 되겠죠. 시가를 띄우고 이제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욕이랑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23일 날 여기서 발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한가가 발생하고 나타나는 요 캔들이랑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을 돌리는 거래량이 나오죠. 거기서 발생하는 시가 갭이랑 이 두 개는 완전히 결과값이 다릅니다. 의도도 달라요. 네, 여기서는 개인 매수세가 너무 강하고요. 여기서는 그게 한 템포 좀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올리기가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관심도 그리고 저항대, 이슈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해 본다면은 이 종목 물론 이제 이걸 다 끝까지 먹기는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걸 다 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 낚이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시가 매수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그거죠. 시가에 바로 가지 않는 걸 주의를 해야 돼요. 얘는 이제 그런 자리였던 거고 얘는 그러지 않은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 자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개인 매수세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대, 그리고 이슈 체크.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꼭 체크를 하셔도 많은 것들을 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매수세가 제일 극에 달았던 종목이 뭐냐면은 재작년에 유한양행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유한양행이 24년도 8월 21일 날에 이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얘가 무슨 뭐 임상 3상인가? 예, 이게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이때 아침에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파동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가를 딱 띄웁니다. 자, 이때 제가 기억하는데 아침에 시가를 띄우고요. 2천억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릴 종목인데도 아침에 사람들이 매수세가 엄청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안 가줍니다. 개인 매수세가 2천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종가까지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냐? 하루, 이틀. 자, 하루 쉬고 이틀 뒤에 본격적인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주포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섞인 거죠. 개인 매수세가 많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간들을 잘 안 깨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여기를 힘을 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쨌든 내가 시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시가 매수를 할 때 뭐 일단 매물 때는 처리가 됐잖아요, 살짝. 예. 매물 때는 처리가 됐어. 그리고 이슈도 있어. 오케이, 이슈도 있어. 올랐을 때 사줄 만한 이슈도 있어. 근데 이 종목의 문제는 뭐였어요? 개인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시가를 내가 진입할 때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얘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컸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시가에 매수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정도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 종목이 당일날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